자, 이 샘플 프로블럼 8.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하중에 대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노멀 스트레스, 이 수직 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 조건에서 이 위치에서 여기 단면 A 위치에서 가장 수직 응력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 허용 수직 응력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을 A 지점과 B 지점을 구할 수가 있죠. A 지점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요 양쪽,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자, A 지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 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어 있고 이 지점이 바로 여기 A점, B점 되겠는데, A점 같은 경우는 밴딩 모멘트에 의한 수직 응력만 존재하죠. B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직 응력도 존재하지만 또 전단 응력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얘가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전단 응력은 여기에 여기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발생하니까 요거를 여기로 그대로 옮겨서 여기는 바로 A분의 하중 P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직 응력 하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규격에서는 단면적이 66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 P 같은 경우는 여기 160이 있으니까 160kN 해보면 일단은 24메가파스칼 정도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전단 응력은 얘 값과 얘 값이 같죠. 그래서 얘 값과 얘 값 모두 다 같습니다. 그러면 다 24메가파스칼이 되겠는데, 이게 첫 번째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1학기 마지막 부분에 배웠던 수직 응력에 의한 IT분의 VQ, 요걸로 구할 수가 있죠. 요걸로 구해보면 우리 책에는 요걸로 구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96.5메가파스칼이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96.5메가파스칼.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면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요 큰 거를 더 선택해서 모어의 원 그릴 때 요 타우 값을 96.5 메가파스칼로 하고, 여기 수직력 값을 책에 계산한 대로 지금 요 B지점, 요 지점이니까 103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로 해서 모의 원을 그린 다음에 이쪽이 96.5, 96.5, 그 다음에 이 지점이 103, 이 지점은 휴지 능력 여기가 0 없으니까 0 해서 이런 식으로 모의 원을 그려서 그 다음에 최대 수직 응력 이 지점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값이 허용한 150메가파스칼이 넘지 않느냐, 넘느냐,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 보면은 지금 이 지점의 값이, 모의 원의 값이 106.9 메가파스칼이라네요. 그러면 여기가 106.9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게 허용할 수 있는 150이었나? 150 메가파스칼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다, 망가진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A분의 P를 AB 전단 능력 이 부분을 구할 때, 모의 원을 그리려는 전단 능력의 기준을 구할 때 A분의 P를 썼느냐 아니면 IT분의 VQ를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큰 값을 우리가 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샘플 프로블럼 8.2 같은 경우는 8.1 같은 경우는 전단 능력에 대한 기준이 안 나있고 오로지 수직 능력에 대한 내용만 고려를 했습니다. 8.2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수직 능력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고 전단 능력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가장 간단하게 전단 능력부터 고려해 보면, 전단 능력이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에 지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직 능력부터 먼저 구했는데, 우선 계산 생각하기 편한 걸 생각해 보면 전단 능력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전단 능력 모멘트 선도를 전단 능력에 대한 선도를 그렸을 때 전단 능력에 대한 최대값을 가장 우리가 1학기 때 초반에 배웠던 A분의 P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이 35.6 메가파스칼이 나온답니다. 즉, 첫 번째 방법으로 한 거 35.6 메가파스칼. 요거는 어떤 전단 능력이냐? 지금 요 지점, D 지점에 발생하는 수직 능력이 되겠죠? 수직 능력이 아니라 전단 능력. 요거에 대한 상태 35.6 메가파스칼. 그러면 두 번째로 검사를 해보면 IT분의 VQ 해서 V는 193.5, 요 최대 전단력을 대입하고 Q랑 I랑 T랑 해보면 요 값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이 만약에 얘랑 비교해 봐서 얘가 크게 되면, 이 값이 크게 되면 이 지점에서 전단 능력은 바로 요걸로 쓰면 되는 것이고, 요것이 더 크다면 뭐 이것이 더 기준을 비교하는데 쓰이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보고 나서 큰 값을 쓰면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요거보다 요 값이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허용 전달 능력을 비교할 때 요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 프로블럼 8.1 방금 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달 능력을 고려한 전달 능력과 수직 능력, 밴딩 모멘트에 의한 수직 능력을 고려해서 주 능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밴딩 모멘트 선도를 그렸을 때 이 지점, C 지점에서 가장 큰 밴딩 모멘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C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지점 여기가 C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밴딩 모멘트가 요 지점에서 323.2kNm 가장 큰 밴딩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요 C 지점에서는 인장 응력이 수직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S분의 M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구한 것이 요걸 구한 것이 여기 나와 있네. 156.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우선은 일단 허용 수직 능력보다 낮으니까 허용되는 값, 그리고 샘플 프로블럼 8.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주 응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시점에서 주 응력은 여기에서는 요 윗지점에서는 전달 능력이 발생하지 않고 A지점, B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B지점에서도 밴딩 모멘트에 의한 수직 능력이 발생을 하고 또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전달 능력은 어디서 알아오느냐? 그것은 또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A분의 P 혹은 IT분의 VQ. 자, A분의 P 해보면 우선 여기 나온 P 같은 경우는 C 지점에서의 전단력 제일 큰 부분이 54.9kN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54.9kN이 되고 단면적은 표에 나와 있는 거에서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걸 계산해 보면 단면적 몇이래요? 10.1 메가파스칼이라네. 그럼 요거 해서 구해보면 얘도 해서 구해보면 표를 찾아서 얘 값하고 얘 값 찾고 얘 같은 경우는 54.9kN이고 얘도 Q도 계산을 해서 Q 계산은 어떻게? 중립축에 대해서 여기 단면 1차 모멘트 요 값을 구해가지고 Q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8.19 메가파스칼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큰 거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를 10.1 메가파스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1 메가파스칼. 그렇게 해서 틱이 나온 대로 모의 원을 주어진 10.1 메가파스칼하고 그 다음에 구한 수직 능력 여기서는 147 메가파스칼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모의 원을 그려서 주응력을 계산해 보면
여기 165 아니 147.7 메가파스칼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 8.1과 8.2의 차이점은 바로 이 모의 원을 그릴 때의 전다 능력을 요 지점을 A분의 P,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전단력 A분의 P로 구하냐, 혹은 IT분의 VQ로 구하냐, 요 두 개 중에 큰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8.1 같은 경우는 A분의 P, 요 값이 크기 때문에 이 식을 썼고, 8.2 같은 경우는 요 값이 크기 때문에 요 값을 전다 능력에 사용하였습니다.